2024년 가을 재개발 현장.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이 재개발 현장에서 나는 오늘도 망치를 든다. 올해 65. 젊은 인부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린다. 저 나이에 왜 저러고 있을까? 그들은 모른다. 내가 한때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다는 걸.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나는 김태섭. 이것은 내 이야기다. 1980년대 난 맨손으로 시작했다. 25,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손에 쥔 건 전역증 하나뿐이었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셨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등, 그 굽은 등을 볼 때마다 다짐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모실 거야. 새벽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첫 직장은 작은 건설회사 막내 직원이었다. 월급 18만 원. 하루 16시간씩 매일 일했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야간 경비까지 섰다. 김대리, 자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과장님, 저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릴 겁니다. 동료들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현장에서 도면을 보며 공부하고 김밥을 먹으며 매일을 버텼다. 28,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작은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버지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셨다. 이거 내가 쓰거라. 아버지가 모은 거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480만 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버지, 태섭아, 남한테 고개 숙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1990년대 드디어 처음으로 태준건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했다. 밤새 도면을 그리고 새벽에 자재를 싣고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녔다. 첫 공사를 무사히 끝냈을 때의 그 뿌듯함,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준공식 현장, 건물주와 악수하는 모습. 김 사장, 일 잘하시네요. 다음 공사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고 연 매출 80억을 달성했다. 부산 지역에서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알렸다. 35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사는 거죠? 아내가 신생아를 안고 웃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신축 사무실, 태준건설 간판, 점점 커지는 회사. 1997년 40살이 되던 해 나는 30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수주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200억짜리 프로젝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그래, 나는 이제 회장님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새로 지은 아파트로 모셨다. 아버지, 이제 편히 사세요. 부두 일은 그만하셔야죠. 태섭아, 내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고생했다. 아버지의 굽었던 등이 조금은 펴지신 것 같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다. IMF, 외환위기. 뉴스에서만 듣던 단어가 내 인생을 덮쳤다. 회장님, 건설사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파산하면서 저희 자재비를 떼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20억 빚더미에 앉았다.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 위에 섰다. 아래로 보이는 강물, 뛰어내리면 편할까? 다리 난간을 잡은 손, 떨리는 손.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 언제 와? 나 기다리고 있어. 6살 아들의 목소리. 안 돼, 나는 아빠야. 도망칠 수 없어. 발을 돌렸다. 다음 날 직원들을 모았다. 미안합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50명 직원 중 46명이 떠났다. 남은 건 나를 포함해 4명. 회장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0살 나이에 나는 다시 막내 직원처럼 현장 일을 시작했다. 2000년대 재기의 시간. 아파트는 압류당했다.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여보,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다시 일어서면 돼요. 반지하 집. 좁은 부엌에서 도시락 싸는 아내. 나는 하루에 2곳씩 일을 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 밤에는 대리운전.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김 사장님 아닙니까? 여기서 왜? 과거 나한테 일감을 받았던 하도급 업체 사장이었다. 지금은 그냥 김태섭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2003년 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암말기라고 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태섭아, 남자는 말이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너는 꼭 다시 일어설 거야. 아버지, 너는 아버지보다 강한 놈이다. 아버지를 믿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짐했다. 아버지, 제가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날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다. 한 푼, 2푼 모았다. 5년 동안 빚 120억 중 40억을 갚았다. 2008년 기회가 다시 왔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작은 재개발 공사를 제안했다. 태섭이 형, 이거 한번 해보시죠? 형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거야? 형이 IMF 때 직원들 퇴직금 다 챙겨준 거 압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회의하는 모습.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2시에 들어왔다. 일요일도 없었다. 1년 만에 공사를 완공했다. 그리고 이익금이 남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아내와 아들을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2015년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빚도 80억을 갚아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 민수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아빠 친구들이 그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좋냐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거 다 봤어요. 학교 운동장 벤치. 아버지와 아들. 민수야. 아빠, 저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024년, 그리고 지금, 올해로 65.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 20억.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재개발 현장. 헬멧 쓰고 도면 보는 모습. 김 사장님, 오늘 마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나? 젊은 직원들이 웃는다. 이제 이들도 나를 믿어준다. 늦은 저녁 작은 사무실에서 회사 책상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본다. 아버지, 저 아직 다 못 일어섰습니다. 근데요,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다. 휴대폰 벨소리. 아빠, 나 내일 면접 결과 나와. 대학 졸업반인 아들이다. 민철아, 너는 할 수 있어. 아빠가 보장한다. 아빠, 저 아빠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요. 퇴근길, 과거 내가 살았던 아파트 앞을 지났다. 30층짜리 그 오피스텔. 내가 지었던 그 건물.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 평온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큰 회사를 경영하고 비싼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소박한 식사.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구운 거예요. 아들이 내민 계란 후라이, 아빠가 좋아하시는 반숙으로 했어요. 함께 웃는 가족.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 가득한 손.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후배들과 소주를 마셨다. 사장님, 인생에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후회? 있지. IMF 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사장님 멋있으세요.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멋있긴. 나도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보인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아직 완전히 일어서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조금 구부정하지만 묵묵한 걸음. 인생은 마라톤이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 나는 오늘도 달린다. 아버지가 그러셨다. 남자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아직도 걷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뒷모습. 이 이야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겪었던 한 중소건설업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당신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읽어낸 오늘이 가족의 내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